네, 안녕하세요. 오늘 가격이 오늘 새벽에 조금 많이 떨어져서 다들 좀 놀라셨죠. 일단 오늘은 그 비트코인 관련돼서 먼저 이야기해보고, 이더리움, 뭐 라이트코인,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오스, 트론, 뭐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캐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현재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일단 비트코인은 단기 조정이 왔어요. 어제, 그러니까 새벽에 이렇게 장대 음봉이 발생을 했는데, 비율로 따지면 뭐 4,200불에서 한 3,800불 3,600불까지 해서 막 한 10% 정도 갑자기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이걸 차트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일단 올라가는 파동이 강하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수이동 평균선 100일에 대해서 저항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50일과 20일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면서 내려오는 파동에도 다시 한번 오늘 9시 이후의 캔들은 오전 9시 이후의 캔들은 양봉을 만들어주는 형태인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매매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신규 진입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골든크로스는 발생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올라가는 파동에 100일에 대한 지수이동 평균선에서 저항을 받고 빠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현재는 매수 강세 시장은 맞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되돌림이 나왔을 때 매수해 볼 수 있는 진입 자리에 대한 기회가 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비트코인을 매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규 진입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지수이동 평균선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되돌림 기준으로 그렇고, 과거에 비트코인이 이러한 삼각수렴 형태를 보여줬는데,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보여줬는데, 가격이 이와 같은 삼각수렴 안에서 움직이다가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보통 이런 트라이앵글 어떤 그러한 패턴을 돌파하게 되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와서 리테스트를 받은 이후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사이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삼각수렴 관점에서도 돌파하고 되돌림이 나왔으니까 오히려 정석적으로 매수를 해서 올라가는 파동의 기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이 사이클 안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을 봤을 때 50%는 약 200%라는 AB는 CD에 대한 보정 비율을 적용했을 때 비트파이넥스 기준으로 4,749불이라는 목표가가 형성이 될 수 있어요. 이러한 목표가는 전일날 제가 분석했던 영상에서 내려오는 파동의 78.6%에서 지지받고 127.2%에 대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분석 영상을 올린 거와 유사한 부분은 있는데, 과거에 이제 이미 매수를 진행하셨던 분은 AB는 CD 패턴에 대한 4,665불에 대한 매도 전략은 아직까지 유효한 상태고요. 그런데 아직 비트코인을 매매하지 않고 있다가 신규 진입을 지금 고려하시는 분은 여기서 진입하셔서 올라가는 파동에 4,749불이라는 목표가를 설정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오차 범위를 고려했을 때 두 매매 전략은 약 4,600불에서 한 4,750불 사이에서 매도를 해볼 수 있는 전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괜찮은 기회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골든크로스도 형성이 되었고, 삼각수렴을 이탈한 이후에 되돌림도 나왔고, 올라가는 파동에 기대 수익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나는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매매할 생각이 없고,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락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전략에 대해서는, 이러한 78.6%라는 이러한 저점을 이탈했을 경우에 매도를 취하는 전략과, 직전 최저점인 약 3,200불을 하향 돌파했을 경우에 매도를 해보는 전략을 취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손절매 전략을 사용했을 때 손익비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요,
역시 비트 파이넥스 기준이고요. 손익비의 기준은 현재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올라가는 파동의 200%에 대한 기대 수익을 고려해 봤을 때 매수 포지션으로 보고 올라가는 파동의 200%에 대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거는 약 21.88%라는 수익과 손절은 약 그 78.6%를 이탈했을 경우에 손절을 하면 12.2%라는 손익비가 1.79 대 1이라는 손익 비율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나는 좀 더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겠다, 이러한 저점을 깨지 않으면, 그러면 손익 비율은 1.25 대 1이라는 약 1.2 대 1이라는 손익 비율이 나오는데, 손익 비율 자체는 그렇게 좋진 않지만 한번 과감하게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매매 전략을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직전 고점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로 그냥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단순하게 이러한 이제 매물대가 많았던 구간에서 이제 이해관계가 많았던 매물대 구간에서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우리는 이 이후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좀 기간을 가지고 사이클을 가지고 올라가는 파동이 형성되는지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고, 사실상 되게 지금 매수가 어렵거나 겁낼 만한 구간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물론 급락이 나왔는데 그렇게 저는 지금 뭐 공포심이 많아서 이 가격이 막 쭉쭉쭉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는 생각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원칙을 지켜서 매매를 하면 뭐 단기적인 진입자리로 봤을 때 비트코인 자체는 손익비는 약 1.2 대 1이라는 손익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올라가는 파동의 수익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비트코인 관련된 언급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이제 메이저 알트코인 두 번째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제가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분석 영상을 올렸었고 유튜브에도 분석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2월 18일경에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분석 영상은 이러하게 직전에 20일과 50일에도 단기 중기에 대해서 골든크로스가 지수이동 평균선이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내려오는 파동에 101불에서 지지받고 올라갔는데, 그러한 패턴이 그간 하락 트렌드를 깨고 올라가면서 양훈그룹대 위로 올라타면서 지수이동 평균선 다시 한번 골드크로스를 만들어주는 형태를 취했다. 그래서 올라가는 파동에 185불까지 우리는 기대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올라가다가 170불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내려왔는데, 제가 제시한 이 매매 전략은 아직도 유효하고 이렇게 78.6% 이 수렴하는 구간에서 캔들이 이렇게 변동성이 적은 구간에서 매매를 하신 분은 올라가는 파동에 185불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충분히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기존에 매매를 하신 분들은 약 뭐 10만원, 11만원, 12만원 정도의 매매를 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더리움을 가져가 보는 전략을 저 같으면 택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더리움을 이제 매매를 고려하시는 신규 진입자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냐? 마찬가지로 비트코인과 유사해요. 예. 저는 이더리움에 이렇게 문구를 적은 것처럼 현재는 매수 강세 시장인가라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매수 강세 시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인 트렌드는 하락 트렌드가 맞지만 지금 현재 시장이 돌아설 수 있는 약간의 매수 강세의 흐름을 보여줬냐라는 거죠. 예,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매수 강세 시장은 분명해요.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지수이동 평균선이 일단 정방향 배열을 보이면서 100일 지수이동 평균선을 한번 뚫고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지수이동 평균선을 자꾸 건드려준다는 건 이게 정방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일단 그간 보이지 않았던 양훈 구름대가 이치모쿠 클라우드에 대한 양훈 구름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도 여전히 단기적 매수 강세 시장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내려오는 파동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내려오는 파동에
그 50일에 대한 지지선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기준으로 해서 20일 지수이동 평균선에 지지받았다는 가정하에 여기서 매수를 해서 136불에 매수를 해서 올라가는 파동에 203불인 이와 같은 매물대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매매 전략을 취하셨던 분은 183불까지 쭉 가져가 보는 전략을 취하면 될 것 같고, 금일 매수를 하신 분들은 203불까지 올라가는 파동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그 사이에 아마 이더리움에 대한 하드포크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하드포크와 어떤 시세 반영이랑은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라서, 하드포크가 돼서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거를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저는 차트만 보고 내가 매매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 없냐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단순히 올라가는 파동에 매매해 볼 수 있는 좋은 구간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파동에 수익을 내면 약 42.64%에 대한 수익이 나고요. 만약에 내가 손절매를 고려할 거다라고 하면 이러한 78.6%라든지 아니면 이 음운구름대를 하락 이탈했을 경우에 손절매를 고려하더라도 비트코인과 유사하게 약간의 손익비 비율이 수익 쪽이 조금 더 우세한 비율을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지수이동 평균선이 다시 한번 수렴 구간을 걸치는데 다음 방향성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한 부분을 주목해서 베팅을 하면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언제나 지수이동 평균선이 수렴을 거치면 다음 방향성으로 크게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하방보단 상방이 조금 더 유리한 차트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더리움. 다음으로 이오스 차트를 좀 보면요. 제가 이오스도 유튜브 분석 영상을 올렸었는데, 여기 61.8% 이 지점에서 매수를 받아서 올라가는 파동에 청산해보는 전략을 제가 올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러니까 61.8%에서 161.8%까지 도달을 했죠. 그래서 2월 12일 제 유튜브 분석 영상을 보면 3.8%까지 도달했는데, 청산을 한 이후에 이후 움직임은 어떻게 될 건지 예상을 해보자. 지금은 단기적인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느 자리에서 매매를 받아야 될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순간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때 영상에서는 3.2불 정도를 제시를 했어요. 이러한 평행 채널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파동의 38.2%랑 100일에 대한 지수이동 평균선이 수렴을 하면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올라가는 파동의 4.9불까지 목표가를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했는데, 가격은 제가 즉각적으로 빠지지 않고 한 번 더 치고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제가 제시한 가격까지 현재 도달은 하진 않았어요. 도달은 하지 않았는데, 공격적으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꼬리에서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도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파동의 수익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이오스도 구간이고, 이오스도 마찬가지로 지수이동 평균선 20, 50, 100이 다시 한번 수렴을 거치고 있고, 20일이 50, 100일에 대해서 골든크로스를 만들어주려고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려오는 파동의 38.2%랑 61.8%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올라가는 파동의 5.4불부터 6.2불 사이에서 분할 매도를 해보는 그런 전략을 취해볼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역시 비트코인의 움직임과 비슷하게 모든 알트코인들이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과도 약간은 차트가 비슷한데, 좀 이더리움보다 이오스가 조금 더 단기적으로 고점을 더 형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라이트코인인데요.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수이동 평균선이 50일마저도 100일선에 대한 골든크로스를 도전해보고 있는 순간인데, 지금 다시 한번 내려오는 파동이 발생이 됐는데,
제가 이전 분석 영상을 보시면 이제 1차 청산 목표가를 55,000원 49불로 제시를 했었어요. 근데 그 가격을 터치하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여전히 저는 57.51불이 한 64,000원까지 다시 한번 라이트코인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라이트코인을 매매하시는 분은 만약에 지금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고, 만약에 손절을 짧게 잡으면 이 꼬리가 달렸던 것을 이탈하게 되면 난 손절하겠다라는 전략을 취해볼 수 있고, 올라가는 파동에는 그 2차 청산 목표가인 57불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익비도 짧게 손절을 잡았을 경우에는 뭐 수익이 더 극대화될 수 있는 라이트코인도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의미를 둬야 되는 게 뭐냐면, 그간 100일 지수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5월 9일 이후로는 계속 역방향 배열로 내려오다가 약 10개월가량 만에 처음으로 정방향이 만들어졌다. 물론 이게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급등이 나온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 반전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좋은 구간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도를 우선적으로 보기보다는 올라가는 파동에 대해서 매수 전략을 취해볼 수 있는, 적극적으로 취해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라이트코인은 이 정도로 분석을 마치고요. 일본 기준 제가 트론 전략 매매도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트론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트레이딩 뷰 사이트에 올렸는데, 트론은 지금 정방향 배열의 지수이동 평균선을 보여주고, 지금 가격 자체가 횡보하면서 변동성이 극히 낮아진 시장이에요. 그리고 트론은 어제 사실 그렇게 많은 하락을 다른 코인에 비해서 보여주진 않았는데, 여전히 저는 하나로 약 48원에서 50원 정도를 노려볼 수 있는 지금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50%는 200%라는 피보나치 AB는 CD에 대한 보정 비율을 적용받았을 때 도달해 볼 수 있는 청산 목표가고, 어쨌든 트론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간 약세 시장을 많이 돌려 세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차트 관점으로는 사실상 조금 유리한 그런 모양을 취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한 3일에서 4일 뒤에 이더리움의 콘스탄티노플이 진행이 되는데, 그거에 이제 시장은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우리가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더리움은 쭉 본인들의 가진 그 로드맵대로 계속 개발이 되어 왔고, 예, 그걸 꾸준히 이행하고 있다. 그게 성공이 되던 실패가 되던 단기적인 문제고, 큰 사이클 상에서는 큰 문제를 가지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 지갑 밸런스인데, 바이낸스의 이더리움 보유량이 갑자기 많이 늘었네요. 원래 한 5위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오늘자로 주소에 이쪽에서 누가 70만 개 이더리움을 바이낸스 주소로 입금을 했네요. 이 주소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전에서도 뭐 바이낸스로 넣었다 뺐다 했던 게 좀 많이 보이는데, 사실상 제가 비트코인 그 지갑 주소로 봐도 바이낸스가 요즘 지갑 변동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사실상 이런 거에 모든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지갑에 주소가, 그러니까 거래소 지갑에 뭐 이렇게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변동성이 좀 생겼다라고 해서 저게 오를지 내릴지 누가 장담을 하겠어요. 너무 모든 그 시장의 신호에 일일이 다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이제 저희가 뭐 그냥 단순히 투자하는 코인이 뭔지, 그리고 어떤 미래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보고 그렇게 해보면 본인들이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예,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어, 그
이제 기술적 분석은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종료를 하고요. 이제 뉴스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나스닥에 이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이제 인덱스가 추가된다라는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리퀴드 인덱스랑 이더리움 리퀴드 인덱스가 이제 제공될 것이다. 리얼 타임으로. 뭐 나스닥 글로벌 인덱스 데이터 서비스인 GIDMS라는 서비스에 이제 제공이 될 거다. 라는 기사고요.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하면 이제 나스닥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자체는 어느 정도의 자산으로 이미 인정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움직임이라든지 삼성 갤럭시 S10에 탑재된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라든지 JP 모건의 JPM 코인 발행이라든지 뭐 이더리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더리움에 대한 공식적인 기술 조사에 나섰다든지 모든 여러 가지 정황상 이더리움은 이제 가치를 인정받을 거예요. CFTC 피드백을 받았죠. CFTC는 증권거래위원회이기 때문에 미국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 약 30개 기업 정도가 이제 정보를 남겼다라고 하는데 뭐 골드만삭스, 페이먼트로 사용될 수 있다. 비트코인과 함께. 비트코인과는 좀 다르다. 네트워크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계약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뭐 여러 가지 코인을 많이 보긴 했었지만 제가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일단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파워라든지 아니면 현재까지 약 10년이 넘는 세월을 한 번도 장애 없이 운영이 되었다라든지 그런 게 사실 높게 평가가 될 만한 거예요. 사실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는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더리움을 항상 중요하게 보는 게 우리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간이 중개되지 않고 계약을 해야 될 일이 많을 거예요. 즉, 예를 들면 현재는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 중개업자와 뭐 법무사라든지 그리고 매도자, 매수자가 모여서 어떤 거래 대금을 지불하고 그거에서 어? 등기를 진행하고 뭐 이런 모습인데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계약이 특정 조건이 프로그래밍 상으로 구현이 되고 그 프로그래밍이 정상적으로 동작해서 완료가 될 경우에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를 통해서 지불이 되는 수단이거든요. 예를 들면 A라는 조건이 성립이 되고 그게 잘 이행이 됐을 때 B라는 암호화폐를 A한테 지불을 해라. 뭐 이런 이제 개념인데 스마트 컨트랙트가 사실상 이게 모든 산업 영역에서 다 쓰일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이더리움의 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 CTFC도 이더리움에 대해서 기술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건 시장 전반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산으로 지금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셔도 무방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영상에서도 한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런 구간 거의 최저점 그리고 올라가는 파동의 골든 크로스라든지 이런 시그널을 보고 이런 데서 저는 계속 분할로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당분간은 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단기적으로 뭐 지지와 저항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든지 아니면 패턴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추세 트렌드 관점에서 우리가 대응해 볼 수 있는 가격은 제시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느 정도는 장기적으로 홀딩을 할 생각이 있어서 뭐 이런 자리에서 몇 번 매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내려오는 파동에 오늘도 좀 매수를 하고 뭐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제가 보는 건 이 사이클은 아니고 좀 더 큰 사이클을 보고 있어서 그렇지만 뭐 이런
단기 사이클에서 매매 전략이 꼭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제가 제시했던 매매 전략을 사용했으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 데일리 관점으로 뭐 대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좀 넣어놓고 장기적으로 좀 보고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니까 제가 차트 관점으로 이제 매수지니까 매도 청산 목표가 이런 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올라가는 파동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 신규 진입을 못 하신 분들은 매수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간단하게 종료하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